안녕하세요. 유한타의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1월 27일 빅히트, 네이버, YG엔터, YG 플러스에 중요한 공시가 떴습니다. 엔터 플랫폼과 관련한 사항이 하나였고, 또한 빅히트와 YG엔터 산하의 YG 플러스 간의 협업을 의미를 하는 다양한 지분 투자들 건이 지금 공시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는 네이버와 빅히트의 연결 대상 종속 법인인 BNX 관련 투자건입니다. 자, 이 BNX라고 하는 회사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위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자, 이 위버스 관련해서 네이버는 기존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주 지분을 약 한 570억 원 규모로 인수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한 3,500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토탈 한 4천억 조금 넘는 금액을 BNX 관련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내용의 딜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네이버는 이 BNX 관련해서 49%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나온 공시는, 자, BNX가 2천억 원을 그 네이버에 지급을 하여서 네이버 브이라이브 사업부를 또 양수를 하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BNX의 입장에서는 일단 현금이 3,500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요. 그리고 2천억 원이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1,500억 정도의 현금이 남는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BNX 입장에서는 이 1,500억이라고 하는 이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콘서트, 혹은 각종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를 한다라든지 투자를 하는 방식의 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작년에 이제 보여줬던 각사의 온라인 콘서트 역량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AR을 비롯한 다양한 특수 효과들이 대중들이 보는 그 콘서트의 그런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더 강화시켰다라는 평가를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BNX는 이번에 현금을 좀 주게 됨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빅히트와 빅히트의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자, 지분은 좀 양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빅히트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었고요. 자, 그 빅히트의 그 플랫폼 위버스와 그다음에 브이라이브를 이 BNX가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구조로 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자, 그 위버스의 강점은 다양한 팬 데이터를 확보를 하여서 이를 기반으로 팬들이 원하는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브이라이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 브이라이브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그 글로벌 팬들, 이용자들의 행동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또 이 데이터를 BNX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와 결합을 시켜서 좀 분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상품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이 브이라이브 그리고 위버스 이 두 개의 플랫폼은 언젠가는 통합 플랫폼으로 그 진화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통합 플랫폼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한국의 그 강력한 앵커 콘텐츠인 BTS, 그리고 기존의 플랫폼 강자, 글로벌 플랫폼으로까지 지금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브이라이브가 결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플랫폼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이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있는 게 한국이다 보니 해외의 유명 아티스트들도 이 통합 플랫폼에 참여할 가능성이 미래에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음반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음반이 어느 아이돌이 음반을 한 30만 장을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그 팬덤의 그 크기를 측정하는 첫 번째 지표는 앨범 판매량입니다.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 앨범이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얼만큼 사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의 발달로 인해서 유튜브 뮤직비디오를 조회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은지를 좀 측정하는 도구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앨범 판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좀 사실 있었고요. 자, 근데 이 위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 앨범 판매 측면에서도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글로벌 어느 지역에서 어느 팬이 이 앨범을 원한다면 직접 배송을 해줄 수가 있고요. 도매가가 아닌 소매가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 마진도 내재화시키면서 동시에 데이터 확보를 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는 이런 위버스의 장점을 다른 글로벌 아티스트들도 주목을 하고 있어서 통합 플랫폼이 탄생을 하게 되면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두 번째 그 빅히트와 YG 엔터 간의 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빅히트가 YG의 연결 대상 종속 법인인 YG 플러스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빅히트 단독이 아니라 BNX랑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건이었는데요. 자, 빅히트는 YG의 그 구주를 214억 원 규모로 인수를 하기로 하였고, 신주도 약간 발행을 해서 한 3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BNX 역시 구주를 한 286억 원어치를 인수를 하고 신주에 좀 참여를 해서 토탈 한 400억 원. 그러면 둘이 합치게 되면 한 7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YG 플러스는 기존의 YG 엔터와 그다음에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굉장히 컸던 회사인데요. 자, 이들의 지분은 약간 희석이 됩니다만 여기에 이제 빅히트와 BNX가 들어오게 되고 둘을 합쳐보게 되면 한 18%의 지분을 사실 빅히트 진영이 YG 플러스를 소유하는 그런 구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YG 플러스는 사실 그동안 이익이 좀 안 나는 회사였습니다.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적자를 내는 자회사가 좀 상당히 많아서 일부 사업부와 일부 법인에서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보면 거의 똔똔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데 그치는 회사였습니다. 자, 이번에 그 YG 플러스가 자, 그 빅히트 진영에 투자를 받게 되면서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음원 유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MD 관련해서 이제 그 공동 기획 제작을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자, 음원은 지금 YG 플러스가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을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YG의 아티스트들을 위한 MD를 기획 개발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 그거를 그 빅히트 진영에서도 이 빅히트 산하 레이블도 자기네 그 음원 유통 물량과 MD 관련 물량을 상당 부분 이제 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MD는 뭐 공동으로 이제 기획 개발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빅히트의 물량이 온전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뭐 협업이나 콜라보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자, 우리나라의 지금 음반 시장이 한 대략적으로 보면 연간 한 4천만 장 이상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한 40% 정도가 이 빅히트와 그 다음에 YG 엔터,
이 두 개 회사의 점유율이 무려 한 4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충 그 계산을 해보게 되면 1600만 장 정도가 두 개 진영에서 그 만들어내고 있는 음반 판매량이고요. 최근에 이제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뭐 두 회사 합치게 되면 얼추 한 2천만 장 정도를 뭐 올해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음반 음원 관련 유통 수수료는 사실 낮은 편입니다. 이 요일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가 된 바가 없지만 저희 추정으로는 이 두 개 회사의 음반 음원을 이제 독점으로 유통할 수가 있게 된다면 못해도 100억에서 많으면 한 200억 정도의 유통 매출이 발생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YG 플러스엔 상당한 그 수익 기여가 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MD와 관련해서 공동 기획 개발을 한다. 이거는 제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뭐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BTS와 그 다음에 YG의 블랙핑크 간의 뭐 콜라보 MD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당한 그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양대 진영의 아티스트들을 혼합을 해서 또 팬들이 좋아할 만한 또 다양한 상품 혹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이제 같이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YG 플러스한테는 일단은 수익 모델이 좀 붙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재미있는 점은 빅히트는 이 BNX의 지분을 한 51%, 그 다음에 네이버가 49%, 이 BNX가 이제 그 브이라이브와 위버스를 통합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빅히트 진영은 이 YG 플러스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YG 엔터와의 협업을 좀 도모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좀 한 가지 그 재미있는 점은 자, 지분 투자가 이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 빅히트 엔터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두 가지 방향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레이블 인수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투자이죠. 자, 플랫폼 투자는 이 BNX를 강화를 하는 걸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인수는 최근에 이제 뭐 플레디스 센터 등을 인수를 했던 것처럼 가능성이 있는 국내외 레이블 인수를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 당장의 큰 매출을 일으켜낼 수 있고 빅히트와 시너지를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한국 레이블은 사실 시장에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회사가 이제 엔터 3사가 될 것인데요. 자, 그러면 빅히트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YG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뭐 더 좋은 그림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좀 단점이 있는데요. 자, YG 엔터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빅히트가 YG의 지분을 유의미하게 가져가게 되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위협을 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YG 엔터의 시가총액이 뭐 9천억 원대 수준에 좀 달하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를 이쪽 그 YG 진영에서 지분을 팔려고 내놓지도 않겠지만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충점으로 YG 플러스를 비에클로 한 투자를 통해서 YG 엔터 진영과 빅히트 진영 간에 약간 느슨하지만 연대 혹은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YG 엔터를 지금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빅히트도 사야 되는 주식이긴 합니다만, 자, YG 엔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포인트는, 자, 첫 번째, 자, 지난번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YG 엔터의 이제 분기 이익 체력, 영업이익 체력이 한 6, 70억 원대까지 지금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음원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 감안을 하면 300억 원 정도의 이익 체력이 이제 나오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빅뱅이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빅뱅 컴백이 만약에 실제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영업이익 규모가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YG 엔터 산하의 YG 스튜디오 플렉스라고 하는 드라마 제작 법인이 있는데 지난번 보고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법인은 애플 TV 플러스가 추진하고 있는 드라마 물량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상에서 좀 수차례 지금 노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드라마 관련주 지금 그 주가 굉장히 좋고요. 이 드라마 관련 기업 가치를 약간 더 얹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기본 이익 체력이 올라왔다. 두 번째, 빅뱅 컴백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드라마 관련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제휴를 통해서 이 YG 엔터의 아티스트들이 기존에는 강한 팬덤 대비 수익화 능력이 좀 떨어졌지만 이 위버스에 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위버스에 입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YG 엔터는 과거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는 좋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 엔터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겠습니다. 자, YG 엔터에 대한 목표 주가는 지난번에 67,000원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77,000원으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000원을 만들어낸 기법은 자, 2021년과 2022년 평균 EPS 거기에 타겟 PER을 40배로 상향해서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YG와 관련해서 2021년이 아니라 2021년과 22년에 그 평균 EPS 사용을 한 이유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빠르면은 빅뱅 컴백이 올해 상반기쯤에는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빅뱅 활동이 온기로 반영되는 시점을 2022년으로 보았습니다. 2021년도에 빅뱅 관련 수익 기여도를 낮게 평가를 하였고요. 지금 이 YG 엔터는 뭐니 해도 빅뱅이라는 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아티스트들, 기존의 블랙핑크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이익 체력과 그 다음에 빅뱅이 얹어졌을 때 이익 체력을 좀 섞어볼 필요성이 좀 생겼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빅히트와 YG 엔터에 대해서 이제 엔터업에 대해서는 탑픽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4개 회사의 공시권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 좀 정리를 하고 의견을 좀 제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